지난 9월 추석 연휴 첫날 50대 여성이 집 앞 텃밭을 가꾸다 덮개 없이 땅만 파둔 맨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이 펜스도 없었고 구멍이 수풀로 뒤덮여 있어 피해자는 미처 구멍을 발견하지 못한 채 3m가 넘는 깊이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발목이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후에 봐야 알겠지만 장애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맨홀을 설치한 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지난 1995년 사고 지점을 포함해 경지 정리를 하고 배수 시설을 설치하며 맨홀을 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해당 지역을 관리구역에서 해제해 지금은 지자체인 보은군이 관리 책임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수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공사가 관리할 시설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반면 보은군은 농어촌공사가 해제 통보를 하지 않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관리구역에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관리를 계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기관은 모두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책임이 가려지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디 건지만 정확히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소송을 걸어도 어디 건지를 알아야 소송을 걸 건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라고 하고. 두 기관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치료비는 모두 피해자 몫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하천 준설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넘어져 5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군수까지 나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지만 연천군청은 이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연천군 차탄천. 거대한 굴착기가 물속에서 넘어져 옆으로 고꾸라져 있습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는 물에 빠졌고 사고 다음 날 굴착기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강바닥에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 때문이었습니다. 전차같이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면 빠지는 함정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 대전차 장애물은 연천군청이 5년 전에 직접 설치한 시설입니다. 연천군에서 미리 말만 해줬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공사했을 당시에 연천군 공무원 관계자한테 어떤 누구한테도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군청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노동자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운전자가 작업 구역을 벗어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업체 측에는 유족과 합의를 서두르라고 노골적으로 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 같은 압박까지 했습니다. 연천군 건설과장은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하루 이틀 볼 건 아니잖냐. 앞으로 10년, 20년 할 건데 나중에 일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언론 보도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연천 군수는 결국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군수는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을까? 유가족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상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된다는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연천군도 책임 회피하려고 원청하고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연천군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군청 정문 앞에는 장송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련 단체들은 군청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던 군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걸까? 군수는 부재 중이라기에 비서실장에게 물었더니 경찰 조사를 통해 가려질 일이라며 이제와 말을 바꿉니다. 행사 중에서 책임 소재를 이제 가릴 건데 저희들은 이제 그 상황 사고 연체는 낮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대전차 장애물 관리는 국방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그 설치 담당자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시설물이 아니까. 국방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냐며 하소연하는 유족들에게 군청은 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송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장하죠. 지금까지는 젊은 노동자들 여기저기에서 황당하면 중에 제가 직접 많이 당해보니까 그 말입니다. 가족들, 노동자들의 분함, 원통함을. 경찰 조사는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간다 윤상문입니다. 아파트 거실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소파와 에어컨 등이 놓인 평온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난데없는 거실 침수에 놀란 거주자는 소파 위로 몸을 피합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노후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누수가 다른 동에서도 발생을 해서 작업자분이 저걸 바로 만지시자마자 바로 곧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교체 전 수도 밸브를 잠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는 복잡했습니다. 당초 보험 처리를 하겠다던 수리업체는 가입된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자 밸브를 잠그지 않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리권이 다 그 업체 건물 관계자들한테 있어요. 우리는 세부적인 그 시설 모르죠. 관리사무소 측은 펄쩍 뛰며 수리업체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험 접수된 처리를 좀 보여달라 했더니 그제서야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는 그냥 나몰라라 식으로 그냥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치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자 피해 가족들은 결국 구청을 찾았습니다. 결국 관리 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한 거란 행정지도가 나오자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물에 젖은 장판과 벽지는 물론 가구들까지 피해를 입은 거주자는 중고생 2자녀와 한 달째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연하게 이게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이제는 감이 안 와요. 저희도 지쳤고. 사고 직후 관리사무소와 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애꿎은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